안녕하세요. 2025년 6월 13일 금요일 한국 증시 마감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꽤 오랫동안 이어지던 상승세가 오늘 좀 크게 꺾였네요. 네, 코스피도 0.87% 내렸고 코스닥은 무려 2.61%나 급락해서 768.86으로 마감했어요. 이게 뭐 단순한 숨고르기인지 아니면 시장 흐름에 변화가 생긴 건지 오늘 자료를 통해서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게 8거래일 만의 하락인데 특히 코스닥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.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역시 그 새벽에 전해진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소식이었죠.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사시설, 핵시설 이런 곳을 선제 타격했고 이란 고위급 인사가 사망했다.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갑자기 확 부각됐거든요.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좀 얼어붙었다고 봐야겠죠. 이란도 바로 보복하겠다고 했고요. 정말 큰 뉴스네요, 이게. 이런 지정학적 충격은 사실 단기적인 변동성 문제만이 아니다. 중장기적으로 유가 불안이나 공급망 문제로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오늘 에너지나 해운주가 막 급등한 것도 그런 우려를 반영한 거군요. 네, 맞아요. 거기에다가 그동안 7거래일 연속으로 쭉 올랐잖아요. 그러니까 차익 실현하려는 욕구도 상당히 강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불안감이 그동안 쌓였던 레벨 부담감 같은 걸 좀 터뜨리는 그런 방아쇠 역할을 했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도 있었고요. 네, 그렇군요.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그럼 돈은 어떻게 움직였나 이것도 궁금한데요. 특히 그 외국인이랑 기관 투자자들 움직임이 좀 엇갈렸다면서요? 네, 그게 오늘 시장에서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요.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한 1,2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했어요. 이걸로 8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갔죠. 근데 반대로 기관이 무려 6,100억 원 이상을 순매도하면서 이게 지수 하락을 딱 이끌었습니다. 코스닥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 둘 다 팔았고요. 아, 외국인은 계속 사는데 기관은 저렇게 대규모로 팔았다. 확실히 그 큰 자금을 굴리는 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가장 큰 위험 요소로 다가왔겠네요. 일단 좀 피하고 보자 이런 심리가 강했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외국인 자금은 계속 들어오는 상황인데 그거랑 좀 대조적이잖아요. 이걸 보면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경계 심리가 강하게 작용했다.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위험 관리 차원에서 매물이 좀 쏟아진 거죠. 와, 근데 이런 불안한 와중에도 방해산업주는 진짜 불기둥을 뿜었네요. 풍산이 하루에 22% 넘게 폭등하고 LIG, 넥스원,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들도 두 자릿수 상승률이라니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 터지면 관련주들 반영 속도가 정말 엄청나군요. 에너지, 헤어지주 상승도 다 같은 맥락이겠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중동 불안이 확 높아지니까 직접적인 수혜 기대감이 그쪽으로 확 몰린 거죠. 그래서 해당 섹터는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. 특히 말씀하신 풍산, LIG 넥스원 이런 종목들을 포함해서 여러 종목이 250일 신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. 매수세가 아주 강했어요. 반면에 그동안 시장을 좀 이끌었던 2차 전지나 자동차 쪽은 오늘 영 힘을 못 썼네요.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에코프로비엠 낙폭도 꽤 크고 현대차, 기아도 내렸고요. 이건 혹시 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발언 영향이 컸다고 봐야 할까요? 네, 그 영향이 분명히 좀 있었습니다.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전기차 판매 의무화 계획 이거 제동 걸겠다는 발언이랑 또 수입차 관세 올릴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내비쳤거든요. 이게 관련주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켰죠. 미국 전기차 주가도 내렸고 그게 국내 2차 전지나 자동차 주가에도 부담을 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삼성전자도 미국의 철강 부품 관세 부과 소식 때문에 한 2% 넘게 하락했고요. 물론 트럼프 발언 영향이 컸겠지만, 근데 자동차나 2차 전지 쪽은 사실 그 외에도 금리 문제라든가 아니면 중국과의 경쟁 심화 같은 그런 자체적인 부담 요인도 좀 있지 않았나요? 오늘 하락을 꼭 그 발언 탓만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싶네요. 네, 좋은 지적이십니다. 당연히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. 다만 오늘 하락의 어떤 직접적인 계기 중 하나로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뉴스가 작용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. 그 외에 소소하게 움직인 테마들도 좀 있었군요. 퀀텀 에너지 연구소 LK99 관련 특허 소식에 초전도체 테마 일부가 좀 움직였고, 또 이재명 대통령의 남북대화 복구 언급에 경협주 일부가 반응하기도 했고요. 근데 큰 흐름을 바꾸진 못한 것 같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냥 개별 이슈에 따른 단기적인 움직임 정도였고요.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는 차갑게 식었다고 봐야죠.
고객 예탁금도 한 3,600억 원 넘게 줄었고 원달러 환율 보니까 한우 만에 12원 이상 급등해서 거의 1,370원 가까이 갔더라고요. 이걸 보면 위험 회피 심리가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. 네, 오늘 시장을 좀 정리해보면 갑자기 터진 중동 리스크하고 미국 정치 관련 변수, 이게 딱 맞물리면서 8거래일 만에 상승세가 꺾였다. 에너지, 해운, 방산주는 급등했지만 2차 전지, 자동차 같은 주도주는 약세를 보였고요. 네, 오늘 시장은 그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거시 변수, 그리고 또 미국 정치 상황 같은 외부 요인이 우리 국내 증시에 얼마나 즉각적이고 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걸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내부적인 펀더멘탈 외에도 이런 외부 변수 관리가 참 중요해지는 시점이죠. 오늘 저희 분석이 이 복잡한 시장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오늘 같은 이런 지정학적 충격이 과연 단기적인 변동성으로 그냥 끝날까요? 아니면 생각보다 좀 길게 시장을 짓누르는 요인이 될까요? 이 충격파 이후에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이 다시 뭐 경제 펀더멘탈이나 통화정책 같은 본질적인 요소로 돌아올지, 아니면 당분간 이 지정학적 긴장감이라는 변수에 계속 좀 묶여 있을지, 앞으로의 시장 흐름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